안녕하세요. 컴패션 글로벌 목회자 컨퍼런스를 참석하시는 정말 전 세계 곳곳에 계시는 목회자분들, 사모님들, 그리고 사역자분들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세리백 교회를 섬기고 있는 케빈 리 목사입니다. 저는 지난 4년간 세리백 교회에서 온라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소개할 때 온라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소개를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갸우뚱하세요. 온라인이라는 단어와 목회 혹은 목양이라는 단어가 이전에는 함께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러한 반응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저도 한국 교회에서 자랐고 또 미국으로 이민 온 후에도 한인교회에서 쭉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사역을 하는 모습을 그리기가 참 힘들었고, 제가 세리백 교회에서 온라인 사역을 시작할 때도 이게 교회에 꼭 필요한가라는 하다라는 그 확신보다는 이게 교회에 꼭 필요할까라는 의문을 갖고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4년 동안 온라인 사역을 하면서 본 수많은 열매들을 통해 이 의문은 곧 확신으로 바뀌었고, 이제는 교회가 온라인 사역이 꼭 필요함에 대해서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그 밖에서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가 터지게 되었고, 우연치 않게 유튜브 미국 목사 케빈이라는 채널을 통해 한국 교회와 또 세계 한인 교회들과 소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예배와 사역을 진행해야 하는 여러 교회와 제가 배운 것들을 나눠야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시대적 사명을 갖게 됐고, 그렇게 1년 반 동안 온라인 사역에 대해서 유튜브를 통해 많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채널에서 전하는 메시지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단 한 가지인데요. 곧 모든 교회가 온라인 사역자가 있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모든 교회가 온라인 전략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희 교회는 현재 풀타임 온라인 사역자가 4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교회가 세리백 교회와 같이 온라인 사역자를 고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풀타임이 아니라 파트타임으로도 온라인 사역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생각을 조금만 바꾸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과 목적을 이루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그리고 필수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온라인 전략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교회에 온라인 사역자가 있지 않아도 하지만 이제 우리 교회에도 온라인 전략이 필요할 때입니다. 자, 그 온라인 전략을 시작하기 가장 좋은 곳 중에 하나가 온라인 소그룹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는 온라인 사역에는 2가지 큰 줄기가 있습니다. 이 한 줄기는 예배 중심 온라인 사역이고요. 또 다른 줄기는 공동체 중심 온라인 사역입니다. 예배 중심이라 하여 공동체 사역이 없는 것도 아니고, 공동체 중심이라 하여 예배 사역이 또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온라인 사역이 어느 통로를 통해 가장 많이 발생되는가를 생각해 볼 때 한 줄기는 온라인 예배에서, 또 다른 줄기는 온라인 소그룹에서 사역이 시작되고 진행되고 열매 맺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 중심으로 온라인 사역을 정말 멋지게 하는 미국 교회에는 Life.Church, Elevation Church, 그리고 Transformation Church, 이러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많은 사역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기획하고 예배자들에게 제공하는 것,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자들을 환영하는 것부터 방송 장비 등까지 정말 방송국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힘과 노력이 이 온라인 예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집중됩니다. 그럼 온라인 예배에서 사역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예배 중 가장 큰 사역은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예배를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 예배 때마다 담임 목사님 혹은 그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초청을 합니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께 그들의 삶을 드리는 자들이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코멘트나 표시를 하고 목회자들은 이들을 양육하는 사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배를 통해 많은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른 예로 세르백 교회가 있습니다. 세르백 교회는 온라인 사역뿐만 아니라 이 오프라인 사역 또한 소그룹과 공동체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소그룹과 함께 5가지 교회의 목적을 이루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희 교회의 비전과 미션이 되는데요. 그 5가지 목적은 worship, fellowship, discipleship ministry and evangelism. 그러니까 예배, 친교, 제자훈련, 사역, 그리고 전도와 선교인 것이죠. 곧 예배 또한 소그룹과 함께, 선교 또한 소그룹과 함께, 제자훈련도 소그룹과 함께, 사역도 소그룹과 함께, 그리고 물론 친교도 소그룹과 함께 하는 것을 저희는 늘 권장하고 그렇게 인도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세우는 온라인 소그룹이 어떠한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교회의 소그룹은 이러한 모습을 띄우고 있죠. 오랜 훈련을 받은 리더가 교회에서 정해주는 구성원들과 함께 소그룹을 이룹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재를 예습하고 준비해서 가르치는 그러한 모습의 소그룹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이 모습을 마스터 티처 모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선생님의 모습이죠. 그룹의 기량과 건강은 이 선생님, 이 리더가 얼마나 건강하고 바로 서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구조일 뿐더러 사실 집중도를 끌고 가기 굉장히 어려운 온라인 모임에서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세르백 교회에서는 이 마스터 티처 모델이 아닌 facilitation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facilitation 모델은 리더가 구성원의 하나가 되어 질문을 하는 식으로 소그룹을 인도해 갑니다. 자, 그렇다면 구성원들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을까요? 그것은 바로 담임 목사님 혹은 소그룹 목사님들을 통해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것은 제가 쓴 책, 이 온라인 사역을 부탁해라는 책에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는데 이곳에서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혹은 부목사님께서 짧은 15분에서 20분 정도의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과 같이 가는 질문들을 3개에서 5개 정도 함께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엮어서 4개에서 6개 정도를 준비하게 되면 이게 한 소그룹의 시리즈가 되는 것이죠. 그럼 목사님께서 가르침을 하시니 가르침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질문으로 원하시는 대화의 깊음을 인도하실 수 있으니 교제의 깊음이 얕지 않을까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용서에 대하여 소그룹 교재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6주 과정의 소그룹 교재였는데요. 우리들의 삶에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아픔들을 설명하고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을 나누고 우리들의 삶에 용서해야 할 사람들을 구성원들과 함께 나누는 질문으로 인도했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용서해야 할 사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아버지일 수도 있고 또 나에게 상처 준 한때 사랑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자신을 용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고 그 자유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축복 또한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후 구성원들이 한 명 한 명씩 돌아가며 용서해야 할 사람들을 나누는데 정말 눈물을 참지 못하고 솔직하게 구성원들에게 마음을 여는 모습을 늘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가르침은 성경적으로 대화의 깊이는 깊은 질문으로 인도하면 온라인 소그룹은 더욱더 성경적으로 그리고 더욱더 깊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소그룹의 모습은 마스터 티처 모델이 아닌 facilitation 모델로 인도해 가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은 조금 더 실질적으로 온라인 소그룹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5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5가지는 저희가 소그룹을 인도하는 리더와 멤버들에게 모두 사전 동의를 구하는 부분입니다. 이 5가지를 꼭 함께 지킬 것을 약속하고 온라인 소그룹들이 모이게 되는 것이죠. 함께 보실까요? 첫 번째는요, 카메라를 켜십시오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제일 가장 어려우시죠? 줌으로 소그룹을 하려고 하는데 구성원들이 카메라를 켜지 않고 들어와 있나요? 이러한 상황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얼마나 불편한 상황이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카메라를 켜지 않으면 리더가 힘든 것은 물론입니다. 스크린을 통해 사람들의 반응을 보며 인도해도 어려운 이 온라인 소그룹 모임을 누군가가 카메라가 꺼져 있는 모습을 보며 인도하다 보면 쉽게 지치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카메라가 꺼져 있는 온라인 소그룹은 리더보다 함께하는 다른 구성원들에게 더욱더 큰 영향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카메라가 꺼져 있으면 그것은 이 장소가 불편한 장소로 인식이 되어집니다. 무엇인가 안 보여주려고 비밀을 갖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가 말하지 않아도 형성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대화를 통해 솔직한 감정을 이끌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참여가 목적이 되어야 하는 이 패실리테이션 모델의 온라인 소그룹인데 참여가 나타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저희 소그룹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꼭 카메라를 켜고 참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갖고 계실 의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저희도 물론 말하죠. 하지만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사람들이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렇죠? 미국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소그룹이 온라인으로 만나기 전에 이러한 기율에 대해서 간단히 나누고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렇게 해 라고 하면 기분 좋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우리 이렇게 함께 하자라고 하고 구성원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시작한다면 그 환경이 만들어지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실행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성원들이 사전에 동의를 하더라도 그 다음 주에는 까먹고 혹은 일부러 카메라를 끄고 참석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이것을 바로 잡아주셔야 돼요. 바로 잡아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동의했던 것을 함께 나누며 카메라를 함께 켜고 참여할 것을 지켜가는 것이죠. 이 부분 때문이라도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이 정말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나중에 카메라를 켜지 않은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이것은 리더가 지적을 하는, 꼭 혼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말지만 동의를 구하고 카메라를 켜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한다면 약속의 영역에서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오고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잡고 동의를 구한 후에 소그룹을 인도에 나아가신다면 분명히 소그룹은 인도에 나아가는 데 있어 훨씬 자연스럽게 효과적인 소그룹 시간을 가지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음소거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조용한 곳에서 소그룹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십시오. 온라인 소그룹이 어색한 이유가 무엇이죠? 막 열심히 얘기는 했는데 음소거가 풀려 있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평상시 대화에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줌으로 하게 되다 보면 자주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음소거를 하지 않고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그들의 생각이 있을 때는 바로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자연스러운 대화와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서로가 말하려고 하여 말이 겹칠 수가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소그룹에서 서로 말하려고 한다는 상황은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있어서 이 모임은 참여하고 싶게 한다라는 그런 인상을 심어주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늘 조용한 곳에서 소그룹에 참여하기를 약속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컴퓨터든 핸드폰이든 태블릿이든 어떠한 디바이스로 참여해도 괜찮으니까 움직이면서 하지 말고 한 곳에 정확히 세팅해 놓고 참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핸드폰을 움직여가며 줌에 참여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직접 그러신 적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선 카메라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온전히 집중에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많은 경우에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면 조용한 자리이기도 어렵고요. 또 나는 이 줌을 켜놓긴 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것을 소통하고 있게 되어 다른 참여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흔들리는 핸드폰으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사람들은 잘 듣지 않습니다. 잘 듣고 싶어도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디바이스여도 좋으니 핸드폰, 태블릿, 노트북을 한 곳에 세팅해 놓고 참여하라고 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이왕이면 세팅해 놓은 자리가 인터넷과 잘 연결되어 있으면 가장 좋겠죠.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막 끊기게 된다면 그것보다 참여를 어렵게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열심히 말한 사람도 사기가 떨어지고 듣는 사람은 괜히 민망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연결 상태가 가장 좋은 곳에서 참여를 도모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바로 조명입니다. 카메라를 켜고 음소거도 풀고 디바이스도 흔들리지 않는 곳에서 세팅하고 인터넷 연결 상태가 좋아도 정말 불이 꺼져 있는 상황이면 굉장히 곤란하겠죠. 이런 상황도요, 참여하는 자의 방이 어두운 경우에 정말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불을 켜면 됩니다. 그리고 불의 위치를 가능하다면 앞에서 얼굴을 비추고 있는 데에 위치해 두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데스크 스탠드 라이트 같이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지만 지켜지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한 온라인 소그룹의 정말 베이직한 약속입니다. 이 5가지를 목숨과 같이 지키십시오. 조금 심한 말인가요? 하지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5가지에 대한 사전 약속과 동의를 구하십시오. 저는 새로운 소그룹에 누군가를 조인시킬 때 꼭 이 5가지에 대해서 사전 동의를 구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변명을 나열하며 이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카메라를 켜기 어렵다, 방이 더럽다, 우리 집 인터넷 연결 상태가 좋지 않다,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정중히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럼 이 모든 것에 동의하실 수 있으실 때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그때 조인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소그룹에 조인을 안 시켜요. 어떻게 참석하려고 하는 사람을 막죠?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석보다 중요한 것은 참여이고 새롭게 조인하는 사람이 중요한 만큼 이미 약속을 하고 모이고 있는 참여자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약속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조인시키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소그룹은 약속과 헌신을 바탕으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온라인 사역에 대해서 갖고 계신 잘못된 오해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사역을 성도의 편의를 봐주는 사역으로 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컨비니언스라고 하죠. 하지만 온라인 사역이든 오프라인 사역이든 사역은 누군가의 편의, 컨비니언스를 봐주는 것보다 그들의 헌신, 커미트먼트를 요구하며 이끌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과 또 학생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소그룹을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5가지 요구는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켜질 때 굉장히 자연스럽고 활발한 소그룹 교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희가 공동체 중심으로 온라인 사역을 인도해 나아가는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사역이 그렇듯 교회의 사역을 받아낼 그릇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교회는 모이는 것에 힘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것에 성경의 강조가 있었습니다.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는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5,000명이 넘는 자들과 함께 가르치기도 하셨지만 12명의 제자와 또 그 중에서도 3명의 제자와 더욱더 친밀한 교제와 삶을 나누셨던 것을 보면 모임의 숫자보다 모여 함께 더불어 사는 것에 더 중요함을 표하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온라인 사역이라고 하면 개인주의 신앙을 도모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온라인이라는 통로를 통해 더불어 사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온라인 사역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커뮤니티와 공동체를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관계는 계속 세워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오프라인과 같이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같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온라인 전략과 오프라인 전략이 함께 같이 가야 합니다. 소그룹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온라인을 통해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훈련을 계속 이어가고, 사역을 계속 이어가고, 전도를 계속 이어가고, 예배를 계속 이어가, 오프라인을 통한 예배와 친교와 훈련과 사역과 전도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을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실행해야 할 때입니다. 더욱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제너레이션 Z라고 일컫는 다음 세대 아이들은 온라인으로 관계 형성할 수 없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사역할 수 없다는 말, 예배드릴 수 없다라는 말, 온라인으로 소그룹 할 수 없다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그들 또한 오프라인으로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그것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모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아예 할 수 없다라는 말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의 삶 가운데 온라인으로 아예 할 수 없는 것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소그룹은 여러분들의 사역을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바구니입니다. 주일 예배에 대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장소이고, 주일 예배의 적용점을 나눌 수 있는 장소이며, 교회의 사역의 열매를 담고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눈 이 위의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실 것을 겸손히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잠시 endure 해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사역의 모습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컨퍼런스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도전이 되고 힘이 되는 시간이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Thank you and God bless.